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팀입니다. 네, 오늘 저녁에 과거에 폐업한 경험이 있는, 과거에 폐업을 했다가 다시 창업을 준비하는 창업자, 과거에 폐업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고 다시 창업하는 분을 우리는 재창업이라고 합니다. 그런 제도전 창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재창업자를 위한 창업 지원 사업이 나와서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제도전 성공 패키지 재창업자 또는 예비 재창업자 모집 공고가 오늘부터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폐업 이업이 있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이 사업은 특이한 장점이 신용 불량이신데 단기간 내에 신용 불량이 해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신용 불량이신 분들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 신용 불량이신 분들은 이 사업을 통해서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제도전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중간에 신용 불량이신 분들이 어떻게 제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과거에 사업했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거래업체가 돈을 안 주고 뭐 우리는 줄 돈 줬는데 그러면 현금이 없어서 망하는 거죠. 그런 업체분들도 많아서 보통 폐업할 때 부채를 잘 못 갚아서 개인회생을 하거나 파산을 하거나 아니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하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걸 해결을 다 못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법적으로 깨끗하게 뭔가 채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변제를 하기로 한 그 분들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형은 과거에 폐업했을 때 남들한테 이렇게 빚지고 이렇게 간 건 없는 거예요. 세금하고 빚을 다 내고 다 갚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고, 채무조정형은 현재 채무가 있는데 여기서 채무라는 건 그냥 빚이 있는 분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혹시 여러분이 뭐 러시앤캐시라던가 뭐 캐피탈, 저축은행 이런 데서 빌린 분들이 보통 저신용자로 분류되죠. 근데 저신용자 분들은 그냥 일반형이에요. 근데 여기서 채무조정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빚을 못 갚아서 연체가 된 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체가 됐지만 단기간 내 해소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이 채무조정형 대상이 되겠고, 그리고 우리 기술은 정말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특허에 대한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IP 전략형이라는 이 세 가지 전형 과정이 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를 선택하시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 목적인데요. 성실한 실패 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자 또는 예비 재창업자를 발굴해서 자금을 지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3개인데 여러분이 이 3개에서 중복 신청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나는 일반형도 할 수 있고 IP 전략형도 넣을 수도 있고 채무조정형도 넣을 수 있고 IP 전략형 넣을 수 있는 거죠.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한 개만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은 얼마냐? 일반형하고 채무 지원금은 6천, IP 전략형은 6천만 원에 뭐 전략 컨설팅 비용 5천을 더 준다고 하는데, 실은 이건 약간 뭔가 서비스로 제공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 약간 자부담금이 좀 30% 정도, 35% 정도가 붙습니다. 그런 구조예요. 지원 기간은 8개월, 지원 규모는 157, 30명 내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생각보다 예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폐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 노하우도 많으시고 다시 사업 기회가 주어지면 과거의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보다 잘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지원 규모가 좀 예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좀 정부에서 이렇게 좀 재기하시는 분들 좀 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는데, 뭐 나중에 이런 정부 정책이나 이런 비중이나 이런 규모는 상황이 다 달라지니까 내년에는 다시 좋아지기를 좀 더 바래 봅니다. 근데 아무튼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1차의 모집이 마감이 되는데, 뭐 추경 예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추가 모집할 수 있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근데 지금은 이 추가 모집에 대한 것들은 지금 현재는 설명이 없고 기본 모집만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상 추가 모집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일단 먼저 생각을 해두시죠. 그리고 지원 대상에
재창업에 해당해야 된다. 창업지역법상. 그리고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창업이라고 하는 거는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 설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폐업을 해야 되고 후 창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폐업을 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격 요건 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예비 재창업자 사업 공고일 이전에 폐업한 자로서 협약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업자가 없는 예비 재창업자는 예비 재창업자로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3년 이내의 기업, 그래서 2018년 1월 27일 이후 재창업한 기업은 역시 지원이 된다. 그리고 다수의 사업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의 그 사업 개시 수준이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 개의 사업자가 있어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여러 개의 사업자가 있을 때 가장 오래된 사업 개시의 기준으로 보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2015년에 사업자를 하나 냈고 2020년에 사업자를 하나 냈다. 그래서 사업자가 2015년하고 2020년 두 군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2015년에도 있고 2020년에도 우리가 사업자를 두 개 냈습니다. 그래서 뭐 2015년에는 뭐 도소매로 냈고 2020년에는 뭐 소프트웨어로 냈다. 뭐 이렇게 두 개의 사업자를 운영할 수가 있죠. 이럴 경우에 나는 2020년 회사로 지원을 했지만 사업자가 두 개이므로 2015년 회사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2015년 사업자고 요 내용에서도 18년 1월 20일 이후 재창업이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재창업자는 가장 오래된 창업자를 기준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게 일반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채무조정형에 대한 내용은 최종 선정되기 전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심의 의견을 통해서 채무조정이 합의가 완료된 사람은 지원이 갖습니다. 그리고 IP 전략형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한 건 이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등록된이라는 표현은 지금 보통 특허가 먼저 출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심사를 과정을 하고 나중에 여기서 보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이 되죠 보통. 그래서 출원 심사 보정 중인 단계는 지원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반형, 채무조정형, IP 전략형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별 세부 지원 내용에서 일반형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형은 사업신청, 성실경영평가. 성실경영평가는 뭐냐면 과거에 부도덕한 사유로 뭐 법정 문제가 뭐 많아서 이제 불성실 기업으로 판명 난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선정평가, 서류 발표. 그래서 만약에 뭐 대개의 경우는 그렇게 크게 그런 건 없겠죠. 근데 과거에 제가 뭐 20억 부도를 냈다. 근데 어쨌거나 그 과정에서 뭐 고용 문제도 없었고 뭔가 그 법적 문제는 깨끗하게 못한 거예요. 깨끗하게 해결했어요. 다만 빚만 못 갚았을 뿐이다. 그럼 성실 경영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선정평가, 서류, 발표, 심사 두 번을 거쳐서 평가를 받게 되고 뭐 교육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자금이죠. 네, 자금 6천만 원 이렇게 얘기가 되겠고 여러분이 6천만 원을 지원받을 때 여러분이 부담하셔야 되는 자부담금은 400만 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현물은 대표자의 인건비 아니면 기존에 채용한 사람이 인건비 등으로 부담이 된다. 아니면 임차료나 사무실 임대료나 기자재 등으로도 해줄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대표자의 월급으로는 좀 가져가지 않는 게 보통 이쪽 부분이 롤입니다. 채무조정형은 다시 들어가자면 좀 여기서 채무조정에 대해서 조금만 다뤄볼게요. 채무조정형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여러분이 신용회복을 체결한 보유 채무의 하나다 써 있습니다. 나중에 최종 선정자는 채무조정 합의서라는 걸 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실은 개인적으로 그 과거에 폐업을 해서 빚이 생겨가지고 그걸 못 갚고 신용불량 상태로 폐업하신 분들이 있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전 사업을 받아서 해결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2억 원이 빚이 있는데 이거를 못 갚았어. 못 갚으면 대출 연체자가 되고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 부분을
국가에서 연체가 되면 맨날 평생 빚 갚아라고 연락이 오고 나는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고통을 받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채무조정 제도가 있고, 그리고 개인회생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그리고 파산 제도가 있어요. 아까 알아보면 이게 뭐 그 매번 바뀌고 좀 약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파산은 5억 원 이상의 빚을 졌을 때, 그리고 회생은 5억 원 언더, 그리고 채무조정은 좀 더 소액을 얘기하는 건데요. 회생하고 파산은 보통은 법원에서 법원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 채무조정은 법원까지 가지 않고 요 채무조정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파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면책이라고 해서, 회생이든 파산이든 면책이라고 해서 그 나중에 내가 5억 이상의 빚을 졌는데 파산이 승인이 됐어요, 법원에서. 그러면은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 거여서 면책은 갚을 책임을 면하게 준다라고 볼 수 있죠.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파산하고 조금 다른 게, 파산은 한 푼도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회생은 본인이 일해서 돈을 벌 수가 있으니 좀 갚아라. 월 100만 원씩 뭐 36개월을 갚아. 뭐 이렇게. 뭐 최소 생활비를 빼고 내가 벌 수 있는 소득에서 최소 생활비를 뺀 나머지를 갚는 게 개인회생이 제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채무조정도 역시 개인회생하고 조금 비슷해서 갚을 수 있는 부분은 갚고 못 갚는 부분은 이렇게 분납을 하게 되는 게 이 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채무조정은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비용이 좀 저렴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대신에 보통 채무조정이 그 갚으려면 좀 기간이 좀 깁니다. 그래서 신용이 완벽하게 풀릴 때까지 좀 기간이 좀 긴 단점이 있고, 회생하고 파산은 법원에 하게 되고 법무사나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데 초기에 좀 더 비용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대신에 기간이 짧아서 신용이 회복되는 그게 있는 거죠.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를 신용회복 기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정상적인 상황의 경우에 신용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렸냐? 만약에 내가 과거에 개인회생을 했다 이거죠. 과거에 내가 개인회생을 했었는데 내가 2015년 정도에 개인회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법원에서 승인을 받아서 5, 6, 7, 8, 9 해서 이제 2019년에 이 모든 게 절차가 끝난 거예요. 완료가 됐어. 내가 낼 돈 다 냈어. 그러면 이 다음 이제 21년이잖아요. 이때부터는 그냥 정상신용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대출 연체가 없으면 정상신용으로 다시 금융거래할 때는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2018년에 회생을 해서 현재 2021년이잖아요. 현재 회생 중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직 정상신용으로 복권이 안 된 상태, 뭐 이런 상태도 가능할 수 있죠. 근데 중기부 창업지원 사업이 잘 된 이유는 이런 경우도 이제 지원을 해주고, 제 영상 중에 중기부 정책자금 영상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도 사업성과 이런 걸 평가해서 충분히 사업에서 재개할 수 있다 그러면 또 융자를 줍니다. 그래서 제도전 사업은 과거에 내가 신용불량으로 회생, 파산, 채무조정을 현재 지금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기간이 끝난 분들 모두 다 그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나오는 좋은 혜택이니까 여러분이 이용하시면 바라고, 보통 30억 이하의 채무의 경우는 문제가 없이 이런 제도전 프로그램을 밟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채무조정형은 그 세 가지 중에서 회생 파산을 빼고 우리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할 사람, 현재 지금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현재 연체 중인 거죠. 연체 중인데 아직 채무조정이 다 안 된 분, 그런 분들은 여기서 지금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업은 채무조정을 상담을 받아서 채무조정이 만약에 적격으로 판정돼서 합의서가 나오면 지원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내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소액 연체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이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라. 근데 금액이 일정 이상 커지는 경우는 회생이나 파산이 좀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 가지 제도 중에 여러분이 장단점을 미리 상담을 받고, 담당 변호사나 이런 기관 상담도 미리 받아서 한번 다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고 확인을 해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거 뭐 그 돈 못 갚았으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만, 어쨌거나 다시 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면책이 되어 있지만 나중에 사업이 잘 되면 또 그냥 깨끗하게 갚으셔도 됩니다. 네, 그거는 뭐 면책이 아까처럼 책임을 안 갚아도 된다는 거지. 뭐 갚는다 그러면 당연히 그 싫어할 기관들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IP 전략형은 기본적으로 창업자금 6천만 원 주면서 제품 개발하면서 이 갖고 있는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에 대해서 뭔가 고도화에 대한 그런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죠. 어떤 지원을 해줘요? 그럼 신제품 기획 같은 것도 우리가 찾아주겠다. 그리고 설계, 워킹목업, 시제품 등 같은 경우도 도와주겠다. 그리고 문제 해결 솔루션도 주겠다. 주로 제조 분야 쪽을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제조 분야에서 시제품이 만들거나 이런 쪽을 좀 더 지원하는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에 되신 분들은 6천만 원 받고 여기 있는 내용을 또 별도로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1억을 넘게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단점은 요 4가지 전형 중에서 한 개만 이상만 지원해라 라고 나와 있고, 그 부분이 약간의 단점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상세적인 내용은 요 밑에 있는 IP 컨설팅이 서비스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청 여기 한 가지 보시면 신청하기 전에 총 35%를 부담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50억 미만은 35%를 기업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담률이 나와 있고요. 신청 제외 대상은 현재 체납 중인 분. 근데 현재 체납 중인 분은 안 되지만 채무조정형처럼 채무조정을 만약에 확정된 분, 그리고 개인회생에서 변제인가, 파산면책, 이것도 다 현재 받고 있어서 진행 중인 분은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변제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파산면책 선고문은 지원이 됩니다. 근데 다만 아직 변제계획 인가나 파산면책 선고를 위해서 심사 중인 분들은 지금 현재 지원이 안 되겠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세금 체납은 어떤 경우에서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성실평가에서 부적합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규정을 보실 분들은 이걸 검색하시면 돼요. 그리고 과거에 중기부나 다른 창업 지원 사업을 선정이 돼서 현재 하고 있는 분은 지원이 안 되고, 그리고 중기부에서 하는 제도전 창업사업화에 선정된 업체도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5일에 마감이고 저녁 6시까지 마감입니다. 그래서 K-스타터 홈페이지에 접수가 되고요. 평가 절차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서류 발표 평가를 통해서 진행이 되게 되고요. 서류 평가 때 선정 규모의 2배수 선발이 됩니다. 서류가 합격하면 2대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발표 평가에서 합격이 처리가 되고, 고용 위기 지역 가점이 있고요.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신 분들은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가점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우산 공제를 소액이라도 신청하시면 좋고, 이게 나중에 종합소득세라던가 대표자한테 좀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하실 수 있는 수준 내에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선정자의 의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나중에 참고로 일반적인 중기부 사업하고 동일한 부분이니까 한 번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류 발표 평가를 통해서 접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비를 쓸 수가 있는데, 물건 만드는 재료비, 그리고 외주 개발비, 아웃소싱해서 다른 업체에 맡기는 비용, 그리고 일부 기계장치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허 비용도 가능하고, 인건비, 그리고 수수료, 여비, 교육훈련비.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비용들이 지원이 되고 홍보비까지. 그래서 폭넓게 지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2021년 제도전 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에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다시 드리면 금액이 예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경쟁은 세질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과거에 사업이 잘 안 돼서 폐업을 했다가 다시 도전하시는 분들도 지원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신용불량 상태이지만 그래도 회생이나 파산 이런 이제 채무조정을 법적 인가를 받으신 분들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드릴 수 있는 시사점은 이런 신용불량으로 지금 남몰래 남한테 말도 못하고 마음속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제가 세미나나 멘토링 같은 경우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와서
되게 처음에 그 안 좋은 그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상담을 해보면 실은 이런 채무 문제가 있으니까 어차피 나는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도 있는 거죠. 근데 실은 이런 법률적인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진짜 어려운 경우도 정말 극소수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조금만 연구를 하다 보면 또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지금 신용불량 문제가 있고 세금이 체납돼서 밀려 있고 대출이 연체가 돼 있다고 한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방향으로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 방법을 찾는 방법이 국가 지원들도 많이 있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 부분이 내 머리로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뭐 변호사나 법무사 이런 회생 담당하는 분도 찾아가시고 특히 신용회복위원회도 찾으시고 그리고 뭐 어떤 경우는 그냥 신용물량을 평생 안고 가는 게 나은 경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든 간에 그게 나는 법적인 근거나 이유로 내가 이게 최선의 길이다라는 걸 답을 스스로가 느끼면 감당이 되는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멘탈이 나가는 거죠. 아, 나는 안 될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사업이 안 됐는데 무슨 좋은 생각이 들겠어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어쨌거나 기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법률적으로 지금은 이 사업에 내가 지원할 요건이 안 되더라도 법률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한 6개월 일 하다 보면 당장 이런 제도전 사업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제기하실 수 있는 부분을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2021년도 제도전 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